뭐야? 가려고? 고은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아쉬움이 묻어났다. 시간도 늦었잖아. 자야지. 박도연은 그녀의 말에 대꾸 대신 장난기 섞인 제안을 던졌다. 그냥 여기서 자면 되잖아. 고은서는 그가 있는 문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는 그의 마음을 흔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아냐, 집에 가서 잘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박도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그 녀석 또 오면 어쩌려고. 고은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런 일을 겪고도 또 오면 진짜 바보게? 다시 온다 해도 네가 있으니 걱정 없어.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 박도현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고은서는 손잡이를 잡고 있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박도현은 애교를 담아 그녀에게 속삭였다. 고은서는 남은 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콕콕 찌르며 장난스레 웃었다. 네가 너무 엉큼한 놈이라 안 돼. 그녀가 직구에게 말했다. 전에는 같이 자도 아무 일 없었잖아. 박도현이 항변했다. 지금은 다르잖아. 고은서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서 그래. 내가 널 덮치면 어쩌냐. 박도현은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움켜잡고는 바짝 끌어당겼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뺨에 닿았다. 그럼 작별의 키스라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 박도현이 능글맞게 말했다. 핑계는 좋다. 고은서가 웃으며 대꾸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도 기꺼이 그의 목에 팔을 걸며 그가 키스하기 좋게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사귀기 시작하면서 바뀐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다. 박도현은 생각날 때마다 그녀에게 키스했고 고은서도 기꺼이 그에게 키스를 되돌렸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암묵적인 합의하에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않았다. 키스 이상의 행동이 시작되면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제지를 했고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물러섰다. 더 나갈 수는 없겠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열망 어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은서는 살며시 고개를 저으며 그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우리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우리가 다시 친구로 돌아간다면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야. 난 그러기 싫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슬픔이 묻어났다. 알아. 하지만 점점 참기가 힘들어져. 널 이렇게 안을 때마다 네 옷을 벗기고 널 사랑하고 싶은 박도현의 목소리는 격정적으로 떨렸다. 고은서는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도 아니까. 나 그만 갈게. 그는 그녀의 집 앞까지 따라갔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뜨겁게 키스하고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문 확실히 잠가 보조고리를 거는 것도 잊지 말고 만약 나중에라도 내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열어주지 마. 그럼 잘 자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떨렸다. 그는 그녀가 문을 잠그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한동안 그 문을 바라보다가 거칠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문에 기대선 채 그가 한 말을 듣고 있던 고은서는 그의 집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늦은 아침, 어제 촬영했던 사진들을 현상하고 막 점심을 먹기 위해 거실로 나오던 박도현은 맞은편 고은서의 집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그의 얼굴이 굳어지며 싸늘해졌다. 이 빌어먹을 자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 이번엔 아주 관을 짜주지. 몇 가지 욕설을 더 중얼거린 그는 문을 거칠게 열며 소리쳤다. 야, 이 자식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냐? 확인도 안 하고 소리치던 그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하얀 해군 제복의 건장한 사내를 보고는 말끝을 흐렸다. 놀란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를 향해 군인이 천천히 돌아섰다. 박도현, 오랜만에 만난 인사치고는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군인의 표정과 말투에는 재미있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박도연이 당황하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온 군인이 어느새 벌어져 있던 도연의 입을 닫아주었다. 지혁이 형, 박도연이 외쳤다. 그래, 나다. 오랜만이지. 고은서의 정훈이자 그의 오랜 친구인 안지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박도현의 집으로 들어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안지혁은 박도현이 내놓은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역시 은서 솜씨는 알아준다니까. 중앙에 놓인 김치찌개를 먹은 안지혁이 감탄하며 말했고 자리에 앉은 박도현은 놀란 듯 미소 지었다. 어떻게 알았어? 박도현이 물었다. 오래 떨어져 있었어도 동생 솜씨는 안 잊어버린다. 또 내 솜씨도. 안지혁이 짓궂게 웃었다. 씁쓸한 미소를 지은 박도현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런데 아까 그 거창한 인사는 뭐냐? 식탁을 치우고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안지혁이 물었고 자신도 모르게 거친 동작으로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은 박도현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얼마 전에 있었던 민성화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니, 그런 자식을 그냥 보냈단 말이야? 그런 건 바로 죽였어야지. 손마디를 꺾어가며 거칠게 소리치는 안지혁을 바라본 박도현이 피식 웃었다. 너무 그러지 마. 알아들을 만큼 타일러서 보냈으니까. 박도연이 태연하게 말했다. 잘했어. 내가 있었으면 그냥 보내버리는 건데. 안지혁이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겁나우. 섬뜩하게 그러지 말고 그만해. 이 일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나저나 형은 어찌 된 거야? 연락이 안 된다고 아주머니가 걱정이시던데 박도연이 화제를 돌렸다. 씁쓸한 표정을 지은 안지혁이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말해줄게. 그러고 보니 우리 예쁜 동생은 출근한 모양이지? 당연하지. 박도연이 대답했다.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야? 안지혁이 물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박도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갑자기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은 박도현이 안지혁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말해봐. 박도현이 직공게 물었다. 뭘? 안지혁이 모르는 척 되물었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 어땠어? 이번에 갔던 곳의 여자들. 박도현이 음흉하게 웃었다. 서로 음흉한 미소를 주고받은 그들은 고은서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제 솔직히 말하는 게 어때? 고은서가 물었다. 극적인 가족 상봉이 끝나고 그녀가 차려준 저녁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남자들은 과일을 가지고 나오는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뭘? 안지혁이 모르는 척 되물었다. 속일 사람을 속여. 귀신은 속을지 몰라도 난 못 속여. 한 달이나 휴가를 받은 이유가 뭐야? 고은서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유라니, 그런 거 없어. 안지혁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자리에 앉은 고은서는 어색한 몸짓으로 과일을 집어드는 정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못 믿어. 아무 이유 없이 한 달이나 휴가를 내는 건 정훈답지 않아. 고은서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안지혁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박도현은 그녀의 날카로운 표정과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안지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왜 그래? 고은서는 날카롭게 물었다. 내가 오빠를 의심하는 이유를 알아? 첫째, 평소 같으면 엄마에게 먼저 갔을 오빠가 아무 연락도 없이 이곳으로 먼저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오빠는 강민주 언니가 그렇게 된 후로는 단 한 번도 휴가를 받은 적이 없어. 말이 끝나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고은서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해군이건 육군이건 한 달이나 휴가를 주는 군대는 들어본 적이 없어. 박도연, 넌 군대 갔다 온 놈이 그것도 몰랐냐?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도현을 매섭게 쏘아붙인 고은서는 다시 안지혁을 바라보았다. 안지혁은 패배의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들었다. 못 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흥, 겨우 3살 차이인데 애 취급하지 마. 고은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안지혁은 크게 웃었다. 크기만 한 게 아니라 한 방 먹이는 솜씨도 늘었는걸. 박도연, 네가 많이 힘들겠다.
박도연은 짐짓 가여운 표정을 지으며 안지혁에게 바싹 다가앉았다. 말도 마세요. 매일매일이 고문의 연속이라니까. 상상이 간다. 내 동생이지만 저 녀석 보통이 아니거든. 위로라도 할 겸 내가 한 잔 살게. 흑, 형님, 영광입니다. 소재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박도연이 과장된 몸짓으로 답했다. 박도연, 안지혁, 고은서가 두 남자의 말을 모두 듣고 있다가 각 단어마다 힘을 주어 발음했다.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은 두 남자는 서로에게 바싹 붙어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래도 우리의 공주님께서 화가 나신 모양인데 이런 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동생? 안지혁이 박도현에게 속삭였다. 그저 재빨리 사라지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형님. 박도현이 맞장 굳혔다. 그럴 것 같군. 어서 나가세. 안지혁이 덧붙였다. 팔짱을 낀 채 두 남자의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를 보고 있던 고은서를 힐끗거리던 남자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녀가 한 발짝 움직이자 그들은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갔다.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고은서는 한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치우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박도연이 급히 뛰어들어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고은서에게 재빨리 키스했다. 굿나잇 키스 미리 하는 거야. 그럼 이만. 그의 키스가 준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은서를 뒤로 하고 그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사라졌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TV를 보고 앉아있던 고은서는 술 취한 안지혁의 목소리에 그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이쁜 우리 동생 여태 안 자고 오빠 기다린 거야? 술 취한 척 연기할 필요 없어. 고은서의 날카로운 말에 안지혁은 어설프게 웃으며 그녀의 옆에 털썩 주저앉아 작게 한숨을 쉬었다. 좋아, 안 그러지 뭐. 참, 좀 전에 박도연한테 기막힌 소식 들었는데 사실이야? 순간적으로 얼굴을 붉힌 고은서는 안지혁을 보며 힘없이 웃었다. 사실이야, 어쩌다 보니. 이런 친구 하더니 결국엔? 그럼 결국 너 그 녀석한테 고백한 거야? 안지혁이 놀란 듯 물었다. 날카로워진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던 안지혁은 인상을 찡그렸다. 설마 박도연에게 그 말을 한 건 아니겠지? 그럼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고은서가 되물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고은서는 주방으로 향했고 안지혁에게 차를 건네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모르겠어. 오빠도 알겠지만 박도연에 대한 내 마음은 오래됐어. 하지만 그 녀석은 아니었어. 그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는 그저 편한 친구, 여동생 정도였는데 그래서 차마 그에게 내 마음을 알리지 못했어. 만약 내 마음을 전한다면 그가 날 외면할지도 모르니까 말할 수 없이 괴로웠어. 그러다가 웬일인지 그가 날 여자로 보기 시작한 거야. 왜인지는 묻지 마. 나도 모르니까. 가까이 다가온 안지혁의 품에 몸을 기댄 고은서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겁도 났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지금도 두려워. 날 좋아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으니까. 과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가능할까? 당장 내일이라도 그가 이건 아니라고 느낀다면 그를 스쳐간 많은 여자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누굴 사랑한다는 게 이처럼 힘들 줄은 몰랐어. 그냥 나 혼자만의 짝사랑일 때는 그저 그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친구로서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이기적인 건 알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가 바라보는 것도, 그가 생각하는 것도 언제나 나이기를, 그를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나이기를 바라게 돼. 고은서의 목소리에는 차츰 울먹임이 늘어났고 동생을 안고 있는 안지혁의 팔에는 힘이 들어갔다.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가늘게 떨리는 동생의 어깨를 그는 부드럽게 다독였다. 너무 겁나. 만약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친구로 남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된다면 친구조차 될 수가 없는데, 그의 이름조차 아픔이 될 텐데, 어떻게 웃고 장난칠 수가 있겠어. 차라리 만나지 말았더라면, 그가 애인 사이가 되어보자고 했을 때 거절했더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미치겠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은 싫은데. 서러운 듯 그러나 흐느낌을 참는 동생을 보며 안지혁은 터져나오려는 욕설과 한숨을 간신히 참아냈다. 울지 마, 꼬마야.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그 녀석도 분명 널 사랑하게 될 거야. 어떻게 너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 안지혁의 품에서 벗어난 고은서는 웃고 있는 오빠의 얼굴을 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미안, 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 정말 꼬마인가 봐. 이렇게 오빠의 품에 매달려 울기나 하고, 헤헤. 밝게 웃는 동생의 모습에 흐뭇해진 그는 동생의 머리를 장난스레 엉클어뜨렸다.